자, 어제가 1월 8일이었습니다. 1월 18 검찰 대학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있었던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만나보시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든 또는 뭐 정부든 또는 뭐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리금들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늘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마음을 비우고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겠습니다. 저게 굉장히 오래된 일 같으시죠?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해 7월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전의 일입니다. 자, 어제 저녁 몇 시였어요? 저녁 7시 반에 추미애 장관이 기습적으로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오늘 조간 헤드라인이요. 대체로 다 이런 거예요. 윤석열 사단 대학살, 윤석열 측근 다 쳐냈다. 정권 수사, 윤석열 손발 다 잘라냈다. 이게 오늘 조간 일면 제목에 달린 기사들의 제목입니다. 그만큼 논란이 큰데, 자, 김민지 기자, 어떻습니까? 일단 윤석열 측근들이 다 어떻게 유배되다시피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자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총장을 측근에서 보좌하던 그리고 수사를 담당했던 핵심 직책들이 다 바뀌었는데, 일단 조국 관련 수사의 실무 총괄자였죠.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연수원장으로 갔고요. 또 조국의 가족비리, 감찰 무마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우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선거 개입 수사를 지휘했던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제주도로 갔고요. 또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윤석열 총장을 측근에서 보좌했던 인물인데 수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예, 보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군요. 저 서초동에 모여있던 대검 청사에 윤석열과 같이 근무하고 있던 배성범, 한동훈, 박찬호, 이원석이 한 명은 충북 진천, 한 명은 부산, 한 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끝 제주도, 한 명은 수원.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자, 이준석 의원은 어제 이 정도 수준의 인사가 날 거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 결국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 정도까지 자기 커리어를 갉아먹는 형태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있고 실제로 실천에 옮겼다? 저는 만약에 저것이 대통령의 인사권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 정권의 핵심을 겨냥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저렇게 인사이동이 가능하다고 했으면은 과거에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이 측근들이 수사받을 때 그런 권한을 행사했어도 됐겠네요.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그리고 어떻게 비판했겠습니까? 그걸 역지사지해보면요. 이번 상황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고 저는 이런 식의 수사에 대한 개입이 계속 이제 정례화되면은 결국엔 특검을 계속 발동하자는 야권의 주장이 생길 수밖에 없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또 그걸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검찰의 행동을 봉쇄하고 또 특검을 하기 위한 야당 행동을 봉쇄하는 어떤 선제적 조사에 나설 수 있고 사법체계, 준사법체계 전부 다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아까 첫 번째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봅시다. 그 지도상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사실상 공중분해된 해체된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 인사가 이제 큰 틀에서는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저 4명 한번 좀 보셨고 여기서 이제 또 조금 입체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픽 한번 넘겨주시죠. 사실은 이번 이 조국 관련된 수사를 이 두 사람이 담당하고 있었던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같은 경우에는 뭐 했어요? 조국 가족비리 감찰무마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제주지검장으로 가게 됐는데 이 박찬호 부장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저 두 사람, 한 명은 서울에서 굉장히 먼 부산, 한 명은 바다 건너 제주도로 발령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김철근 교수 보시기에는 어제의 저 추미애발 1호 인사 어떻게 보셨어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된다? 예, 이건 정말 선출된 그 독재자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선출된 독재자의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이건 완전히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인데 이 견제와 균형을 완전히 깨는 이런 인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통해서 검찰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는 거고 방해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못 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잖아요. 예. 그럼 결국 특검이 발동될 수도 있고 이후에 정권 교체가 됐을 때 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검사들 있잖아요. 전부 다 특검에 불려갈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를 통해서 사람을 바꾼다 해서 수사가 막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오산이다. 예, 저는 이렇게 예. 생각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검찰 조직에 대해서 너무 무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 조직을 무시했다. 예, 왜냐하면 총장이 의견을 드려야 되는데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과정도 논란이 있지만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처음 임명됐을 때 윤석열 측근들이 전부 대검의 부장으로 왔잖아요. 예. 그건 뭐냐면 윤석열 체제를 인정해준 거였거든요. 그런데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한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보복 인사를 한다고 한다면 이후에 문재인 정부만 계속 뭐 천년만년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후에 들어온 정권이 과연 이 나쁜 선례를 보고 검찰을 어떻게 자기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누가 와서 한들 문재인 정부에 이 얘기를 다 할 겁니다. 이런 선례가 있었는데 왜 못하냐? 이렇게 할 거라는 안 거죠. 좋은 선례를 남겼다. 참 나쁜 자, 선례입니다, 이건. 참 나쁜 선례다 이런 말씀이신데 뭐 저희가 오늘 어제 그 추미애 발 1호 인사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아요. 뭐 아까 김 교수님이 이게 이제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논란도 있고 누군가는 지금 뭐 높은 자리로 갔는데 그 인사가 이제 적절한 것이냐 이런 논란도 있고 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정치데스크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김민지 기자 어제 일단 인사가 단행된 이후에 여의도 정치권 국회도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야당은요, 이번 인사가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켰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맹비난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화에 가까운 숙청입니다. 친문 유일 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입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또한 물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망나니 정권입니다. 이 정권은 자신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키는 폭도를 자행했습니다. 이 모든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을 검찰 업무집행 방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당장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네, 뭐 망나니 정권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는데요. 검찰 내부도 들끓고 있습니다. 격앙됐다. 이거는 정말 어느 정권도 이렇게 검찰을 탄압하지 않았다. 수사 방해용 인사다. 그리고 이것은 노골적 이런 신호는 처음이다. 그리고 이 신호의 내용은 말 안 들으면 죽는다는 메시지다. 그리고 이거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다. 라면서 이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검찰의 반응은 뭐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김평론가께서는 뭐 검찰 내에서 저렇게 쏟아지고 있는 격앙된 반응들 뭐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검찰의 반응은 뭐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 있는데 예.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한국당의 반응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거에 부족하지 않은 잘못을 과거에 했잖아요. 그러면 저런 비판을 하려면 과거의 잘못을 먼저 반성을 하고 예.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 그렇지만 이 정권도 그거를 반복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러면서 비판을 해야지 자기들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는 반성이나 책임도 안 지면서 사실은 책임을 지려면은요. 그때의 과거 정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다 사실은 불출마하고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새로운 후배들한테 기회를 주고 보수를 잘 재건해봐라. 우리는 좀 약간 수명이 다했거나 내지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니 예. 우리를 넘어서 너네가 가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근데 맞는 것이다. 그것도 안 하면서 저런 이야기를 쏟아낸다는 거는 설득력이 없다. 정말 설득력이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검찰의 이야기, 일견 이해는 되지만 이런 겁니다. 자, 지난 인사 때 사실은 이제 윤석열 사단이 뭐 전진 배치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그것이 뭐 잘못됐기 때문에 정상화시킨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일각에서는 그러면은 저는 뭐 이거에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전 방송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사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수단이고 그것에 메시지와 비전과 이런 게 다 담기게 돼 있다.
근데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메시지가 검사들한테 어떻게 읽히느냐, 좀 아까 화면에 나온 그 방식으로 읽히게 될 것이다. 예. 라고 제가 아침에 얘기를 했어요. 수사 방해용이다, 뭐 등등 이런 내지는 반응들. 예. 뭐 줄 서라는 거다라고 뭐 그런 예, 게, 예.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손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읽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했는데 예.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와서 설명은 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이 얼마나 국민들이 공감을 할지 납득을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설명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역과 기수 이런 것을 감안한 균형적인 안배를 한 뒤에 것이다. 저희가 그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 예. 그 설명에 비추어 이것이 얼마나 뭐 납득이 가는 인사인지 이건 국민이 좀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이준석이요. 정권이 예. 굉장히 미사역으로 지금 이런 악행을 지금 포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민주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이 인사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밑밥을 깔았던 것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민주적 통제. 예. 민주적 통제라는 게 뭡니까?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검찰이 수행하는 업무라는 거는 준사법 업무예요. 사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법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순간부터 국가의 체제는 무너집니다. 예. 그러면은 사법이라는 것이 혹시라도 지지를 더 받는 자와 덜 받는 자 또는 다수당과 소수당 아니면 집권한 자, 집권하지 못한 자에 대해 가지고 예. 다르게 적용되는 순간부터 저는 그건 국가 체제가 무너진다고 보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인사를 통해 가지고 민주적 통제를 하겠다. 어디가 민주적이고 왜 민주적이 되는지 사법이 예. 이런 것들도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언어 도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고립무원의 이런 처지에 놓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그 인사를 좀 들여다보면은요, 시청자 여러분, 대검의 그 참모가 현재 9명인데 사실상은 8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한 명은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의 감찰 본부장을 제외한 8명이 전원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밑에서 일하던 대검 참모 8명이 싹 다 뭐 어디론가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계 인사 말하길 아이고야, 이거 해도 너무합니다. 윤석열 사단은 전국 각지로 유배 보내고 검찰 내에 친노, 친문 인사들은 한양 중심으로 끌어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김 교수님은 뭐 맞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까? 뭐 우리 저기 김상일 평론가가 뭐 설명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납득을 할까요? 저는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납득이 안 더군다나 된다? 대검의 핵심 보직에 있던 사람들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그 보복 인사로 좌천시킨 건데 한동훈 그 반부패 부장 같은 경우는 부산고검 차장, 그 다음에 대검 기획조정 부장 같은 경우는 수원고검 차장, 수원고검 차장. 뭐 이런 식으로 제주지검장, 그다음에 법원연수원장 같은 경우 수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수사 거고, 관련 없는 그다음에 고검의 차장 자리는요 검사장이긴 하지만 아무런 실권이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한 검사들이 이런 식으로 인사 보복을 당한다면 어느 정권에 어떤 상황에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대려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고요. 앞으로 있을 상황에 대해서 수사하면 전부 이렇게 인사하겠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문재인 정부에게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겁니다. 부메랑이 될 것이다.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예. 아니 이해가 안 가면 다들 연습 문제 풀어보면 된다니까요. 우병우 수석이 측근으로서 2번 구속영장 쳤는데 구속이 안 됐을 때 야 니네 검찰 수사 잘못했잖아 하면서 만약 박근혜 정부가 검찰 다 인사조치 시켜버렸으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할 말이 하나도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면은 그때는 아무도 행사할 엄두도 두지 못했던 그런 희한한 권한들을 문재인 정부가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은 그렇게 살려줘도 되고 아니면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권한 행사하면 안 된다? 저는 누구에게도 행사되면 안 되는 그런 인사권에 의한 방어 조치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예. 두 가지 갈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국민들의 의견이 검찰이 좀 과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검사장급 이상의 인사에서는 당신들이 좀 과하다는 거를 만약에 그 해결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후속 인사가 그 나머지에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간 간부들. 그렇죠. 중간 예, 간부. 예, 이제 곧 한다고 결국은 합니다. 검사장급 이상의 그 인사는요,
그 공정한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지로 당신들 너무 과하고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수사를 한 부분도 있으니 반성하시오. 예.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관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부장검사, 실제 일을 하는 차장검사 여기에서 실무진들. 만약에 이거와 똑같은 행태가 난다면 제가 볼 때는 검사들의 반발은 진짜 굉장히 커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검난 생각이 사태로까지 좀 비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좀 조심스러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아까 김 교수님이 잠깐 서두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게 과정도 조금 투명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자, 김민지 기자,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네, 인사 발표가 나기 전까지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요. 봅시다. 어제 오전에 검찰 인사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에게 그 30분 앞둔 시간에 한번 면담을 하자 이랬단 말이에요. 검찰 입장에서는 한 3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하느냐 거부해서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결국 의견을 제대로 듣지는 못한 상태이고요. 따라서 검찰청법에 인사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라는 그 검찰청법의 내용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점이 지적이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지난해 7월에 한 이후에 6개월 만에 지금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보직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검사 인사 규정에도 위반된다. 이런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 과거 야당 의원이기도 했잖아요. 야당 의원 시절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한 인사에 대해서 당시에 뭐라고 했는지 직접 과거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리님,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걸 내쫓았다고 주장을 하면 뭐 답할 말씀이 없습니다. 대단하신 소신입니다. 자, 이래서 한 사람만 쳐다보니까 이걸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다고 해서 그거는 샀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심하신 말씀입니다.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신다는 거에 다 덮으려고 발버둥 친다만 그런 겁니다. 글쎄요, 추미애 당시 민주당 의원 시절입니다. 2013년도 국회에서 당시 이제 국무총리인 정홍원 총리랑 설전을 벌이는 장면인데요. 자, 이준석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조국 장관이 했다는 말들도 이슈화가 되고 있지만 예. 저는 저거는 사실 기대하지도 않았었는데 그 당시 이제 최동 검찰총장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개인사를 이야기하면서 쫓아내려고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추미애 장관은 저 영상을 방송에서 계속 틀어가지고 답변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박근혜 정부의 그 검찰에 대한 통제를 비판해 왔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법무부 장관의 지위에 갔을 때 똑같은 분노를 할 수 없다면은 앞으로 법무행정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편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저는 추미애라는 정치인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실명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하. 저는 이 영상 하루에 한 번씩 다 모든 방송에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들었으면 좋겠다. 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아니 답할 때까지 틀어야죠 저런 것들은. 답답해 들어야 됩니까? 예, 예. 네, 하여튼 뭐 알겠어요. 그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어제 인사가 나온 이후에 김민지 기자 궁금한 것은 뭐 야당은 아까 목소리 들었잖아요. 뭐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망나니 정권이다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요, 검찰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요. 검찰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였고, 이번 인사 전체 결과에 대해서는 극찬을 했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윤 총장은 지금이라도 본인의 신분과 위치를 자각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스스럼 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에 대해 사죄해야 합니다. 환영합니다. 역시 추미애입니다. 이렇게까지 기대는 안 했죠. 그런데 뭐 심지어 한겨레 신문까지 보수 신문에서부터 진보 신문까지 대학살 수족을 다 잘랐다. 통쾌하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뭐 반발하지는 못할 거예요. 자,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오만방자하다 이런 얘기했고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있죠. 와, 추미애 장관 역시 추미애야 통쾌하게 이번에 인사했더군요. 이런 반응들을 쏟아냈는데 우선 김 교수님 말씀 듣고요. 이어가겠습니다. 예. 도둑이 재발저린다는 얘기겠죠. 도둑이 재발저린다? 도대체 잘못한 게 얼마나 많고 숨기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서 예.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인사를 통해 갖고 수사 방해를 하려고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 집권당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을 해갖고 실명으로 예. 무슨 반성, 사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분들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고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예. 저 박지원 의원 얘기는 논평을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한마디 하자면 본인이 민주당인지 예.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방송에 나왔고 뭐 민주당 이중대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이중대의 전형적인 발언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김평론가? 네네. 한 말씀 하시겠어요? 예. 자, 이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이게 좀 아까 계속해서 이게 뭐 위법하냐, 뭐 항명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이 저는 조금 더 준법 정신을 가지고 투쟁을 해야 된다. 투쟁을 하려고 검찰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한테 항명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거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 총장이 준법 투쟁을 해나가면 사실은 국민의 지지를 저는 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 지금 현 정부가 안 친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뭐 1차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의 책임일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임명을 한 사람은 책임이 없나요? 제가 아까 자유한국당 책임을 이야기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려면은 과거의 본인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국민들은 예측 가능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는 지금 현재 그 추미애 장관 영상을 보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돌고 특히 돈다. 안 좋은 선례는 틀림없이 반복이 된다. 예. 그래서 이걸 끊어주려면 좋은 선례를 쌓는 게 가장 좋지만 예. 또 그거에 더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겠습니다. 매듭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추미애발 인사했어요. 지금 원래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고 있었던 배성범 지검장이 어디를 갔다고 했습니까? 저기 법무연수원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법무연수원장. 이 수사와 관련 없는 곳이에요. 저 충북 진천에 있는 곳입니다. 법무연수원이. 그러면 배성범이 빠졌으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을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인물이 맡게 됐답니다.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합동수사본부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에 관련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고 사고 원인과 관련이 있으면 수사의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합동수사본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제기된 의혹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후 구조 과정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까지도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책임 저절을 명백히 하여 관련 책임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4년도 세월호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었을 때의 모습. 지금 저 빨간색 원안에 있는 인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장인데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저게 아마 지난해 11월일 텐데요. 지난해 11월에 청와대에서 반부패 정책협의회가 있었고 그때 윤석열 총장도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윤석열 총장은 행사가 끝난 이후에 검찰로 돌아갔고 다시 당시에 김호수 장관 대행이었죠. 당시가. 예, 김호수 차관이었는데 당시에 법무부 차관.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금 옆에 착석해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제 임명이 됐는데요. 이성윤이라는 이 분은 어떤 분일까 궁금하셨죠? 대략 이렇습니다. 조국 관련 수사를 이제 실무를 총괄하게 될 텐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희대 법대 출신이잖아요. 경희대 출신의 사상 초유의 서울중앙지검장 탄생이라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민정수석 당시에 이 이성윤이란 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그 반장 역할을 했대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도 과거부터 꾸준한 인연을 맺어왔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억들 하시는지요? 이런 점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취임식이 있었던 그날 취임식 이후에
한동훈 당시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게 전화를 한 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야, 우리 윤석열 빼고 조국 수사팀 만들어보는 거 어때? 한동훈 부장한테 제안했던 그 인물. 그래서 시민단체는 어허 이거 봐라. 그래서 지금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근데 이 해당 사건을 지금 어디서 수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인즉슨 뭘까요?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의 수장으로 이성윤이라는 사람이 임명된 셈이다. 뭐 지금 친문재인 정권의 검사 아니냐 이런 논란과 더불어서 지금 설명해드린 이런 정도 논란이라는 것이죠. 김철근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그 검찰국장을 하다가 지금 서울지검장으로 왔잖아요. 예. 그 검찰 인사의 핵심 국장입니다. 아하. 인사를 다루는 게 검찰국이에요. 검찰국장, 검찰과장. 근데 본인이 본인 인사를 해서 가장 꽃보직인 서울지검으로 간 거네요, 사실은. 근데 결국은 이것은요. 검찰국장도 굉장히 그 보직이 좋은 데입니다. 근데 6개월 만에 지금 검찰국장 하다가 서울지검장으로 이렇게 오는 건데 이건 뒷배경이 굉장히 튼튼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혼자 잘 나갈 수가 없어요. 어허. 더군다나 제가 검찰 좀 알거든요. 네. 예, 과거에 장관실에도 좀 있어봤고 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같은 동문이어서 이미 검찰국장에 앉혀서 검찰 인사하는데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을 걸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예. 근데 더군다나 이제 본인이 고발이 돼서 자기를 수사해야 되는 수사청의 장으로 서울지검장으로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어허. 납득하기가 어렵다.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청와대 관련 핵심 그 수사에 대해서 또는 지금까지 수사해왔던 조국 수사에 대해서 끝이 흐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아까 이성윤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제 임명이 됐는데 뭐 이런 논란이 있다라는 거 짚어드렸고요. 이번에는 한번 좀 지금까지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들 쭉 이제 들으셨을 텐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김민지 기자, 이러이러한 점이 또 좀 논란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이 이제 자리 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 면면을 살펴보면 이런 점이 있습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법무연수원장으로 가게 되는데 말씀드렸죠? 사실상 이 자리상으로 보면 이게 승진 발령입니다. 이게 승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제기했던 우려, 영전을 가장한 인사로 윤석열 흔들기 아니냐 이런 점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논란. 또 소윤이라고 하죠. 윤석열 총장이 대윤, 윤대진은 소윤 해서 이제 측근으로 알려졌던 윤대진. 이번에 이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갔는데요. 그런데요. 윤석열 측근에 대한 보복 인사다 이런 점들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윤석열하고 친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 1차장을 이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 임명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왜요? 예, 이분은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던 단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또 추미애 장관의 측근을 앉힌 것 아니냐 이런 점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곰수입니까? 정상적 인사입니까? 이준석이요? 저는 뭐 정상적인 지켜봐야죠.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근데 확실해 보이는 건 코드 인사는 맞다. 이렇게 코드 인사 보입니다. 맞다. 우리가 학연, 지연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관계로 얽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코드 인사냐 아니냐를 우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아까 영전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좋은 보직을 받으신 분들은 뭐 같은 대학이든지 아니면 추미애 장관 검증팀을 했던지 어떤 식으로든지 여권 관계자들과 인연이 있는 분들이고 지금 이제 좀 좌천성 인사 또는 한직으로 발령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권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저는 과연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 천명하셨던 것처럼 검찰이나 아니면 우리 정부 전체에 반부패 역량이 강화되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것이 코드 인사 막 하다가 옛날에 2차 대전 때 소련군 이런 데 완전 박살났어요, 보면은. 코드 인사하다가? 당성이 맞는 사람을 지휘관에 앉혀야지 무슨 지휘 전술이나 이런 건 그게 중요하냐 하면서 전부 다 군대를 지휘관을 다 수청어 갈았더니만은 독일군한테 판판이 깨지고 이랬던 겁니다. 지금 검찰이 싸우는 대상은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공교롭게도 부패한 사람들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정권과 가까워서 그렇지. 그 반부패 역량을 이렇게 작사를 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이제 뭐 정권 말에 더 곤란한 상황들 많이 겪을 겁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당연히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벼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추 장관 나오기만 해봐. 그래서 실제로 오늘 한국당 의원들은 추 장관을 향해서 맹폭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도 좀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인사 의견을 내라라고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인사위원회 30분 뿐만 아니라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중요한 사건들, 그동안에 심혈을 기울인 수사했던 분들을 전부 딱 했습니다. 공교롭게 특히 인사가 친노, 친황 인사를 딱 찍어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안배를 하고 이슈 안배를 했습니다.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 장관 오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총장 윤 총장이 오히려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추 장관 오늘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뭐 들으시면서 각자들 판단들 하셨을 거고요. 자, 이런 점이 우려된다 이겁니다. 한번 보시죠. 조국 관련 수사의 동력이 상실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건데 현직 부장검사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데 자동차에서 기름을 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동차가. 어떻게 다시 달리겠어요? 그냥 스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소환이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야 이거 수사 차질에 불가피해 보여. 수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자, 조국 관련 수사 동력 상실이 우려된다. 실제로 이게 좀 어떻습니까? 우리 김평론가 보시기에는 어때요? 너무 좀 과도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좀 과도하죠. 지금 현재로서는 과도하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 수사를 끌어가는 것은 그 부장검사나 차장검사가 그 실무 책임자급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뭐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외부 압력이 들어올 때 이게 외풍을 좀 막아주고 이러는 역할도 해주면 더 좋겠죠. 근데 그 부장검사들이 그렇게 하던 일을 우리 기자분들도 그렇잖아요. 취재하시다가 위에서 이거 취재하지 마 이런다고 취재 안 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장검사가 되게 중요한데 하던 일을 못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사람을 아예 바꿔버리면 저렇게 달리는 차에서 기름을 빼는 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앞서 있었던 인사가 왜 거기에서 빠져나갔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또 해석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후속 인사를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실무진들의 인사.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김 교수님? 예. 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선 인사 교체를 했기 때문에 사건 기록을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록을 보고 그 추후 수사를 진행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게 되면 결국은 총선을 앞둔 상황까지 갈 수 있단 말이죠. 아, 총선까지 간다. 그런데 이 수사가 진행이 안 될 수 없는 게 어차피 검찰총장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휘권을 가지고 총장이 지휘를 할 건데 수사가 그쳐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총선에 임박해서 청와대에 관련된 얘기라든지 이런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오히려 훨씬 불리하죠. 왜냐하면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서 속전속결로 끝내줘야 그게 너무 이른바 전국이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국이 길게 가면 갈수록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불리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심은 또 이런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굉장히 어제
그러니까 사전에 몰랐나 봐요. 전혀 이제 전해드린 게 없고 뉴스에서 막 속보 같은 거 뜨니까 그제서야 그거 보고 윤 총장도 그 인사 명단을 알게 됐다는 것인데. 자, 김민지 기자, 윤석열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측근들이 다 물갈이 된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 그만두는 것 아니냐 봅시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뭐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사표 내고 나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측에서는 사실상 이번 인사가 청와대가 윤 총장에게 나가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기 때문에 뭐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관측도 있지만요. 버틸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 총장이 이 정도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5기로라도 버티고 오히려 검사들이 윤 총장 중심으로 결집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신년사에서도 지금 이 버틴다는 관측에 근거가 되는 것처럼 뭔가 수사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바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많이 얘기했는데요. 뭔지 한번 직접 보시죠. 저는 작년 7월 여러분 앞에서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일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변화의 노력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어디인지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책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자, 신년사에서 많이 등장한 단어, 금방 뭐 색깔 칠해져 있었잖아요. 그 자막에도 국민이었습니다, 국민. 뭐 이런 거 봤을 때 저 좌측에 있는 나가나 이쪽보다는 아마 윤 총장은 인사 문제 정도 가지고 뭐 스스로 옷 벗고 나가거나 그러지 않을 거야. 계속 검찰총장직을 유지할 거야. 이런 관측이 지배적인 게 사실입니다. 김평롱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그 윤석열 총장의 거취 역시 후속 인사가 관건이다. 저는 그것 역시도 그게 관건이다. 네. 왜냐하면 좀 아까 우리 김철균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사 지휘권을 총장이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수사 지휘권을 지휘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아까 얘기한 부장, 차장 검사들이에요. 수사를 끌어가는. 그래서 그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 뭐 이런 걸 가지고 결집을 해준다면 지금의 인사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위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내지는 뭐 신속하고 빠르게 강하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거취는 유지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이준석이요? 근데 이제 싹 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친정부 인사로 갈아서 총장의 이야기를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해태한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결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결국에 국민들의 분노는 축적되어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국민들의 분노를 반영시켜가지고 정치에 그걸 또 투영시키는 것이 결국에는 야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야권이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결국 보수 대통합이니 어떤 야권 재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어떤 탄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이견 때문에 그 강을 넘기 힘들 것이라고 봤는데 예전에 노회찬 의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죠? 원래 한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되게 나빠요. 그런데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이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만약에 지금 야권의 지도자들이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보수든 중도든 아니면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이든 간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이런 행동들이 결국에는 외계인보다 더한 이상한 행동이다. 결국에는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다면은 그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저는 선거보다 더 중요한 이벤트가 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막아내지 못하면 제 생각에는 선거 지든 이기든 간에 대한민국의 준사법체계 무너진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만큼 중대한 문제다. 이게 이제 이준석 의원 판단이고. 자, 진중권 교수가 또 한마디 남겼습니다. 어제 검찰 인사가 단행된 이후에 윤 총장님 안 돼요. 버텨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문 이런 사람들 말이야 개그를 하고 있네요. 아주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버텨라. 손발이 묶여도 친문의 비리를 최대한 파헤쳐 주시옵소서. 윤 총장님. 조국 사태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창작물입니다. 이렇게 날선 메시지를 진중권 교수가 남겼습니다. 버텨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지금 뭐 대체적인 그거는 이거예요. 윤 총장이 당장에 뭐 이 문제 갖고 나 그만하겠소이다 하고 총장직을 그만둘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관측의 무게가 잔뜩 실리고 있습니다.